안녕하세요. 지배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단체 GFP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러시아는 2위에 우크라이나는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단순 순위로 군사력의 전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는 꽤나 압도적인 차이인데요. 최근에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도적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박살낸 요술봉과 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식 배달 왔어요! 여러분은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대전차 무기 중 하나인 RPG-7의 별칭입니다. 대전차 무기는 말 그대로 전차를 상대하는 무기인데요. 구소련에서 처음 등장한 RPG-7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암시장에서 약 3,400달러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포탄 또한 한 발당 25에서 40달러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약 40만 원의 비용으로 대당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전차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RPG-7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서 애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동에선 이슬람의 유일신인 알라신의 이름을 따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칭으로 통용되고 있죠. 이 RPG-7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RPG-7으로 많은 전차를 파괴하며 극강의 가성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요술봉 말고 최강의 요술봉도 있습니다. 바로 FGM-148 제블린인데요. 제블린은 미국에서 개발된 대전차 무기로 현존 최강의 대전차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에 이 제블린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요. 이 제블린이야말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1등 공신이자 최강의 요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블린은 어떤 무기일까요? 먼저 가성비를 알아보면 RPG-7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블린의 미사일은 한 발당 1억에 달하는 고가이지만 제블린의 성능과 전차 한 대당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한 발에 1억이 아깝지 않은 제블린의 성능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블린의 진정한 가치는 안전성과 위력입니다. 제블린은 포격자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안전한 무기 중 하나인데요. 먼저 제블린의 미사일은 발사 후 스스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소위 유도탄이기 때문에 발사 후 따로 조종할 필요 없이 도망가거나 숨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발사 후 후방에서 엄청난 화염이 발생하여 쉽게 위치가 노출되는 다른 대전차 무기와는 달리 제블린은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여 포탄을 밀어내기 때문에 쉽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죠. 위력 또한 막강합니다. 제블린 미사일을 살펴보면 전방 탄두와 주탄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방 탄두가 전차 외부의 장갑을 파괴하면 남은 주탄두가 장갑을 관통하여 전차 내부를 폭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제블린은 약 90cm의 장갑을 관통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블린의 탑어택 방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블린은 통상 전차 측면을 직격하는 형식을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면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 160m 상공까지 상승한 뒤 수직에 가깝게 표적에 떨어지는 탑 어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블린으로 인해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가 파괴되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블린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세인트 제블린, 즉 성스러운 제블린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RPG-7이나 제블린 말고도 우크라이나의 특이한 땅 또한 러시아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전차가 무용지물이 될까요? 이는 바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 때문입니다. 라스푸티차는 길이 질퍽질퍽해지는 시기라는 뜻의 러시아 명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데요. 봄과 가을에 토양이 뻘처럼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80%가 농지이며 비포장 도로가 많아 이러한 라스푸티차 현상이 더욱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은 라스푸티차가 일어나면 자동차는 물론 웬만한 장갑차 또한 통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의 뻘에 갇혀 조작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러한 라스푸티차가 얼마나 전쟁에 방해가 되었으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라스푸티차가 일어나기 전인 2월 초에 침공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러시아가 라스푸티차가 일어나는 3월 말이 아닌 2월 말에 침공하긴 했지만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내지 못했기에 결국 라스푸티차 현상이 시작되어 러시아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진군이 다시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토양이 마르거나 얼어붙는 초여름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핵이나 탱크 같은 스케일이 큰 무기가 아닌 대전차 무기나 토양 같은 요소들이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걸 보면 전쟁은 단순히 규모와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렇듯 초절정 가성비의 전투를 하고 있다곤 해도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670조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인데 전쟁의 후폭풍 역시 무시무시할 것으로 보이네요. 점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고 계시는데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 다음에 올라올 더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